오키노 TV는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을 넣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먼저 읽으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화를 참지 못하고 애매한 곳에서 내리고 마는 경우요. 1989년 12월 29일 오하이오주 마이애미에서 실종이 있었습니다. 카렌 스펜서는 오빠 커티스와 오빠의 아내 크리스티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곧 플로리다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렌 역시 함께할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주 준비를 하던 중에 오빠 커티스와 크리스티가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카렌, 나 커티스랑 함께 플로리다로 안 갈 거야.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렌과 크리스티는 함께 아파트를 떠납니다. 아마 카렌 역시 오빠에게 화가 날 만큼 무언가가 있었나 봅니다. 아니, 둘이 차에 올라 떠났으면 목적지까지 잘 가면 좋으련만 이번엔 두 사람이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카렌은 크리스티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새벽 3시 275번 고속도로에 차를 세운 뒤 벌컥 내려버립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 야밤에 게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도 없는 사람이 혼자 얼마나 걸을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카렌은 그렇게 차에서 내린 뒤 사라졌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 한 뉴스에서 카렌의 실종에 대해 나오는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던 회계사가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뉴스를 보고 연락을 드리는 건데요. 예. 카렌이라는 여성 실종에 대해서요. 네. 그날 제가 275번 고속도로에서 혼자 걷던 여성을 보고 태워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녀는 남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게도 카렌은 크리스티와 차를 타고 갈 때는 북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빠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것일까요? 네네. 카렌이라는 여성이 맞을 거예요. 네, 확신해요. 아니, 제가 태워다 준다고 했는데 그녀가 거절했어요. 차를 태워준다는 것을 거절한 카렌은 회계사의 차 앞에 놓여진 빨간 픽업 트럭에 올랐습니다. 카렌은 웃고 있었고 뒤편에 있는 창문을 통해 운전자와 그녀가 대화하는 것을 회계사가 목격했습니다. 회계사의 기억에 따르면 켄터키 번호판을 달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지만 더 밝혀지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2년 2월 한 가족이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가족에게 한 통의 익명의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켄터키주 램프로밸리에 카렌이 있어. 허나 이 전화를 받은 가족은 카렌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상한 전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 전화에 대해 아마도 이 익명의 사람이 카렌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으나 잘못 전화를 건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전화는 오하이오주 해밀턴에 있는 주유소 공중전화에서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회계사가 목격했던 차량도 빨간색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빨간색 차량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티였습니다. 저희가 싸움이 나서 차를 세우니까 바로 빨간색 차가 다가오더니 도울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 없다고 말했고요. 그 사람은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수사는 멈추지 않았고 카렌이 사라졌던 그날 밤에 그녀를 봤다는 또 다른 남성을 신문했습니다. 저는 빨간색 차량을 몰고 있었어요. 그날 도로에서 여성을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차를 멈췄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따르면 그는
도로에서 발견한 여성을 보고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다 라고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그의 주장들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신기하게도 카렌의 실종에 대해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친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수상한 행적들에도 그는 거짓말 테스트기를 통과합니다. 경찰들은 현재 군대에서 전역한 남성을 용의자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카렌의 실종에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와 사건을 연결시킬 만한 증거를 찾고 있긴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카렌의 가족은 그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수사해 주길 바라는데 그들은 쉬쉬하며 비밀스럽게 수사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받는 그가 누구인지 밝혀야 주변 혹은 목격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가 했던 의심 가는 행동들에 대해 제보를 해올 텐데 경찰이 밝히고 있질 않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죠. 허나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면, 조금 수상하지만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면 일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참 난감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알려서 제보를 받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가 무고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하니 카렌은 당시 고3이었고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가지고 있던 돈이라곤 $7가 전부였습니다. 함께 가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다 회계사의 눈에 띄게 됩니다. 회계사는 태워주겠다는 제의를 했지만 카렌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카렌은 회계사 차량의 앞에 서 있던 켄터키 번호판의 빨간색 픽업 트럭에 향했고 곧 운전자를 보곤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카렌은 운전자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카렌은 차에 오른 뒤 사라졌습니다. 의심받는 용의자는 찾아냈으나 관련 있는 증거가 없어 현재도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녀가 정말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끔 싸워서 고속도로에서 내렸다 혹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접하고는 하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 타는 것 또한요. 내린 사람도 운전자도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나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티는 얼마나 매 순간을 후회했겠습니까? 그녀의 탓은 아니지만 카렌과 싸운 것, 그때 차를 멈춘 것, 내리는 카렌을 두고 출발해버린 것.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후회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싸움이 벌어진다면 이성적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카렌과 닮은 사람을 목격하셨다면 2번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도로 한복판에 내린 뒤 사라져버린 카렌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